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서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56,000달러 저지선을 넘어 소폭 상승했는데요. 이더리움 등 주요 알트코인 역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상품으로의 자금 흐름이 4주 만에 유입세로 전환된 겁니다. 환율 역시도 예정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 의회 증언을 대기하며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쭉 저희 코즈부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국내 1호 가상자산 보험 상품이 이번 주 출시됩니다.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으로 고객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장 상품이 탄생하는 겁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가상자산 보험 상품 출시를 위한 표준 약관 심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개 손해보험사는 이번 주 내 금융당국에 이 약관 심사 신고를 마칠 방침입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당국 승인 후 이르면 10일에 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해킹, 전산장애 등 이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보장 범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에 따르게 되는데요. 법 시행에 따라 출시하는 의무보험 상품으로 보험사별 약관은 유사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 가상자산 진흥 입장을 강령을 통해 밝혔다라고 미국 가상자산 매체 디크립토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8일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강령위원회가 채택한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 공화당 강령에는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보호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진행 중인 가상자산 단속을 멈추고 이 미국인이 정부 감시 없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이 창설에 반대할 것이다라는 입장 역시도 드러냈다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벤츠 마이바흐와 지바겐 같은 고급 차량이 호텔 안으로 들어오면 이 대기하던 직원이 차량 문을 열고 명품 옷을 입은 남성이 내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가짜 암호화폐 거래소 홍보 영상입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와 문자 메시지 등을 무작위로 발송해 피해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서울 유명 호텔이나 카페에서 만나 투자 설명을 한 뒤 오픈 채팅방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해 133명에게 90억 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며 이 꼬리를 밟혔습니다. 피해자 중 한 사람이 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다른 거래소 사이트 관계자를 고소했는데 이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겁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9명을 검거해 그중 4명을 구속하고 36억 원 상당을 추징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1.18% 상승하고 있습니다. 8,154만 9천 원의 가격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3.16% 상승하고 있습니다. 437만 3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612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맵 프로토콜 55.28% 상승하고 있습니다. 18.96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티드랍입니다. 27.9% 상승하고 있습니다. 3.337원의 가격입니다. 아치루트 25% 상승해서 200원의 가격입니다. 머신 익스체인지 코인 21.77% 상승해서 13.59원. 마지막으로 비트토렌트 20% 상승하고 있네요. 0.0012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센트 31.57% 하락하고 있습니다. 66.14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알렉스 8.72% 하락해서 136원.
크레딧 코인 5.92% 하락해서 683원입니다. 엘프 5.85% 하락하고 있습니다. 563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드길드 게임즈 5.19% 하락해서 639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어댑터 토큰 12.84% 상승하고 있고요. 티드랍 25.37%, 비트코인 2.22%, 맵프로토콜 55.61%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코즈부 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 채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코수사단의 랩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께 코인 고민을 차트로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바로 티라노사단만의 특별한 노란톡방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노란톡방에서는 티라노사단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고급 정보들, 손절가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고 계십니다. 랩터 전문가님께서도 우리 티라노사단의 노란톡방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를 시황을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작성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업로드를 해드릴 때 뭐 대체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흘러나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남겨드리지만 저희만의 이제 매매 기법인 신호등 지표를 활용한 관점도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코인 관련 정보라든가 뉴스 같은 것들도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요. 저희 신호등 지표에 대한 관점 공유도 해드리고 있고 이 신호등 지표도 여러분께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문의 많이 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티라노 사단과 코즈부 투데이가 여러분의 코인 고민 해결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이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시거나 저 지표, 나도 같이 좀 활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티라노 사단, 코즈부 투데이와 함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티라노 사단이 여러분의 코인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시는 종목들은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서 생방송 중에도 꼼꼼하게 매매 전략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로 또 바로 넘어가 봐야겠죠.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이 미국 경제지표 상승에 기인하게 됩니다. 지난주 S&P 500 지수는 약 2%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가 있었죠. 7월 들어서 하락했던 비트코인 등 이 주요 암호화폐 역시도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 시기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투자정보 서비스 코인쉐어는요, 지난 일주간 디지털 투자 상품에 4억 4,1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여전히 매도 진행 중입니다. 이 독일 정부는 지난 4일에 비트코인 약
500개를 이 거래소로 이체하면서 공포감을 굉장히 조성을 했죠. 오후부터 발생한 비트코인 급락에 시발점이 되어줬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상승장으로 전환이 된 건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비트코인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비트코인의 주요 이슈라고 한다면은 마운트 곡스의 비트코인의 상한 소식을 제외하더라도 최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최근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네. 독일 정부의 이제 비트코인 물량이 거래소로 이동되는 것이 조금 중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 독일 물량이 오늘은 움직이지 않았느냐? 네. 오늘도 굉장히 만여 개에 가까운 비트코인이 움직였었어요. 근데 다만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차트로서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네. 그러면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방어된 이유는 뭘까?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크게 네. 두 가지 정도로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6월 6일 네. 자 이후로 비트코인의 이제 현물 ETF 유입액이 이제 3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으로 최고치를 경신을 해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고조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럼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언제 해소가 되느냐?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혹은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 등에서 네. 그 이후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아니면 안 될 것이다를 이번 주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때 어느 정도 방향성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요하겠네요. 관점도 네 맞습니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차트로 넘어가서 현재 가격대에서 어떻게 가격이 움직여 줄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달러 일봉 차트이고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제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가격이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고 있는 캔들 패턴이에요. 어제자 캔들 패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약간 가격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약간 중립적인 캔들 패턴이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58.5K 구간을 돌파를 실패해 준 모습이고요. 네. 지금 현재는 좀 이따가 낮은 시간번 가서 설명드릴 것이긴 한데 이렇게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어요. 네. 그럼 현재 구간 이 수렴의 상단부 혹은 상단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58.4K 구간을 일본 캔들이 돌파를 해주는 게 급선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58.4K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다음 저항 구간은 뭐가 있냐? 이 내려오고 있는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 혹은 60K에 존재하고 있는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일본 관점상 현재는 조정 중에 있는 모습이고 조정 중에서 조그만 응축 구간을 돌파한다 할지언정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이 나오는 시작점이구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서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적어도 이 60K 구간이라든가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 이후에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을 기대를 하고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의 색깔은 초록색이 5이동평균선, 파란색이 네. 22이동평균선,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평선이고요. 네. 지금은 5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주고 기울기가 전환, 지지가 나와주고 있어요. 네.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관점에서 최소한의 상승 관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나 네. 242동 평균선을 돌파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나 지금 현재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내려주고 있고 네.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를 유지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가격이 반등이 성공을 해도 22동 평균선 구간, 저가 이동 평균선과 고가 이동 평균선 사이의 밴드 구간을 만나게 되어도 네.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네. 242동 평균선 구간을 재차 방어를 해주면서 쌍바닥이 형성이 될 거고요. 네. 그럼 쌍바닥 형성 이후에 이 하방 기울기인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될 때까지 이 하방 기다려야 기울기를 돼요. 네. 해소해 줄 때까지 가격 방어 유무가 중요하고 가격 방어 유무가 이제 방어로 형성이 되면서 네. 22동 평균선의 기울기를 상방으로 돌리면서 돌파를 해준다? 그럼 그 관점에서는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진 이동 평균선의 배열 상태가 정배열로서 네. 상방압이 강한 상태이고요. 그 구간에서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 시작점을 잡아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쪽 구간에서 뭐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전환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쌍바닥 형성 이후 고가 돌파 혹은 돌파 이후 리세스 구간에서 네. 하방 기울기인
62동 평균선과 122동 평균선까지 네. 목표가를 1차로 설정해 두고 진입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양을 그려가게 될지까지 좀 그려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나도 타이트하게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이 비트코인을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기적인 이 매매 타점도 또 함께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낮은 시간봉인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일단 조금 완만하게 제일 보수적으로 그렸을 때는 이런 식의 형태의 삼각 수렴 형태가 진행 중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조금 이제 이 고점 부근을 이쪽 구간으로 수정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삼각 수렴의 형태다라고 보실 수 있고 네. 지금 이 형태가 고점 부근이 조금 더 잘 맞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보수적으로 그었을 때는 이렇게도 그을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한 차트의 삼각 수렴의 형태는 이게 맞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현재 근데 삼각 수렴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돌파 시점과 다음 저항 매물대 구간인 네. 58.4K까지 이격도가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렴 부근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일단 1차적으로 상방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네. 수렴 상단부 부근을 돌파해 주는지 유무를 체크하시는 것보다는 58.4K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중요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돌파 이후 제가 항상 수렴 구간이라던가 응축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될 때 네. 가짜 부분, 트랩 부분을 걸으려면은 두 가지를 살펴봐라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요. 네. 혹시 기억하실까요? 거래량? 네, 첫 번째가 거래량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거래량이랑 힌트를 드리자면은 네. 돌파 이후 뭐 리테스트? 맞습니다. 네. 네, 리테스트를 체크를 하셔라 어.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네. 뭐 일본 관점에서는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한시간봉 관점에서는 보통 이제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고요. 아. 그다음에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지지가 네. 나와주는데 이 구간을 어디를 체크를 하셔야 되냐? 이 수렴의 상단부가 아닌 58.4K 구간 매물대를 네. 위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돌파를 못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올 테고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는 구간, 이 상승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럼 작도적 관점에서는 그 반등 구간이 어디냐? 55K 구간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동평균선을 키고 보았을 때 네.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어. 가격이 242동 평균선 밑에 있기 때문에 네. 역배열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제 낮은 시간봉 관점에서는 삼각수렴 패턴을 제외하고 네. 쌍바닥이 등장한 이후에 지금은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상승으로의 반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42동 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 평균선 구간들 뭐 20, 60, 120 이동 평균선 구간들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를 받고 현재는 올라가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응축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자면 이제 20저가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56.6K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동 평균선이 응축을 하게 된다면은 응축으로 힘이 모였으면은 한 곳으로 팡 하고 터지겠죠? 네. 네, 그럼 팡 하고 터지는 곳이 어디느냐? 현재 관점에서는 상방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만약에 이쪽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사방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그 구간은 언제 예측을 하느냐? 일단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고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야 되고요. 네. 리테스트 저항을 받았을 때 보조지표를 키고 보게 된다면은 이제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 보조지표인데 네. 지금 현재 차트를 보았을 때 이 K선, 파란색 선들이 지금 과매수 구간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반기 율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의 관점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나 현재 구간에서 과매수 구간을 터치를 하고 네. 혹은 비슷한 구간을 터치를 하고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하면서 이탈을 하게 주게 된다면은 그 구간이 이탈 리테스트 저항 구간이라면은 네. 하방 쪽으로 가격이 폭발해줄 가능성도 존재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방향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더리움까지도, 비트코인까지도 좀 살펴봐 주셨는데요. 제가 이더리움을 빨리 듣고 싶은 나머지 이더리움 얘기를 먼저 해버렸는데 바로 또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량의 이더리움을 보유한 이더리움의 고래들이 일시적으로 다수의 이더리움을 거래소에 이체하면서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스파돈 체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사이에 가장 큰 이더리움 이체 움직임을 보인 고래가 약 2년 동안 이 휴면 상태를 유지하던 월렛으로 8일 이더리움 약 7,240개를요 거래소에 이체했습니다. 또 다른 이더리움 고래 월렛은 또 6,440개를 이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고래의 이더리움 거래소 이체 후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보유한 이 고래들의 거래가 증가했다라는 뉴스는 보도로도 될 정도였습니다. 이게 이더리움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해당 보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고래 활동이 거래소로 이체됐다라는 것은 매도 네. 가능성을 시사하는 얘기고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네.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헐레벌떡 기사가 나왔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 기사가 나와 주었지만 그렇다고 지금 현재 차트에서 혹은 이더리움의 앞으로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네. 악재인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물론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네.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과 차트적으로 비슷한 모습이지만 네. 이더리움은 약간 차트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어떻게 움직인다면은 네. 어떻게 방향이 움직여질지 그거를 이제 차트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더리움 역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봉 달러 차트 2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상갑 수렴의 형태로 응축이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근데 다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00불 매물대와 2,820불 매물대 구간에서 가격 터치 떨어지고 터치 반등하고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을 체크가 가능하고요. 네. 비트코인도 이제 하락 채널로 조정이 진행 중에 있었죠. 네. 그럼 이더리움도 지금 현재 하락 채널이 조정 중인 모습인데 이 고점 부근이 하락 네. 채널 상단부 구간이 접점이 많은 쪽으로 긋게 되면은 이렇게 작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보수적으로 이렇게 꼬리 기준으로 작도를 하게 된다면은 네.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보수적으로 작도를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지만 일단 저점이 많은 구간에서의 저항 가능성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작도적 관점으로서 네. 조정 이후에 이 현재 응축 구간인 박스권 형태를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상승 반전 가능성으로 대해서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 돌파 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추가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가격이 어디 구간까지 올라가느냐? 네. 다음 저항 매물대 구간인 3,240불에서 뭐 2, 3일 내에 이 하락채널 상단부까지 터치를 해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네. 그쪽 구간 가격대는 3,300불 정도 구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가격이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달러 차트 기준으로 3,240불 혹은 3,300불에서의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요. 이 하락 채널 상단부를 돌파를 해주게 된다. 그렇다면은 이 상승 추세 관점에서 네. 하락 채널을 돌파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차 상승으로의 반전 가능성이 높고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같이 240 이동평균선 상반 기울기 2고 종가 기준으로 살짝 이탈하였다가 돌파해준 모습이에요. 재차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고 있고요. 네. 5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지지가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아까 매물대 구간이었던 3,100불 구간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이 내려와주고 있는 22동 평균선 밴드 구간까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 22동 평균선 구간과 아까 말씀드렸던 3,240불 매물대 구간이 겹쳐져 있어요. 그럼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 지연정 이 3,240불 구간에서 저항 가능성이 높겠다. 그 말은 현재 매수 관점이신 분들이라면 혹은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은 네. 3,240불에서의 단기적 저항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쪽 구간에서 저항 유무 체크 후 이제 이익 실현을 하셔라라고 이제 정리가 되고요. 이쪽 구간에서 저항 이후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 22동 평균선의 기울기를 전환시키려면은 쌍바닥 구간이 등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조정 가격이 떨어지고 네. 242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재차 가격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주고요. 그럼 22동 평균선이 재차 상방으로 전환된다면은 고가 부근 돌파 혹은 고가 돌파 이후 리테스트 구간에서 62동 평균선이나 122동 평균선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해두고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더리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될지 흐름을 좀 잡아주셨는데요. 이더리움 역시도 비트코인처럼 단기적으로 좀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좀 더 타이트한 시간봉으로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낮은 시간봉이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낮은 시간봉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은 조금 더 박스권의 형태가 잘 보이시죠? 네. 박스권 저점 부근 2,820불, 상단 부근 뭐 이쪽 구간 3,080불 구간에서 3,110불 정도 구간이 매물대로서 상단 부분에 저항벽이 형성되어 있고요. 현재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네. 너무 좋겠지만 일봉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승 반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너무 좋겠지만 네. 현재 부분에서 이제 2시간 전 캔들 패턴을 보게 된다면은 꼬리를 말아 내리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약간 영망치형 캔들 패턴 등장 이후 지금은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캔들 패턴이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으로 마감이 돼 준다면은 네. 조금 추가적인 조정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작도적 관점에선 볼 수 있겠고요. 네. 현재 구간을 돌파, 3,110불 구간을 이 꼬리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리스테스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고 네. 이동 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제가 오늘 오전에 네. 이더리움 시황을 1시간 봉에서 작성을 해드렸을 때 이쪽 구간이었어요. 이제 10시 정도 구간이었는데 9시에서 10시 구간 사이 네. 그때 구간에서 관점을 설명을 드렸던 게 현재 이동평균선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해주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요. 네. 그 구간에서 살펴보았을 때 보조지표의 상승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드렸었고 네. 실제로 가격이 상방적으로 폭발이 나와 주었었고요. 네. 그러면 이 정보들을 어디서 알아들을 수 있냐? 어디서죠? 바로 어디서죠? 저희 누가 노란 대답할 톡방에 건데요? 네. 들어오시면은 네. 제가 계속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설명을 드리고요. 네. 이런 정보들을 듣고 실제로 매매에 참여를 하시면은 수익을 보실 수 있다. 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평선이 끝나지 응축 이후 않았지만 끝날 네. 때까지 끝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 네. 좀 더 자세하게 봐드려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평선 응축 구간 돌파 이후 리테스트 나와주었고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골든 크로스가 등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하단 지지 구간인 3,000불 구간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네. 상승 관점이 상방 관점이 살아 있으니까 네. 그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는 게 좋고 근데 다만 지금은 매물대 구간에서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가격이 조정이 들어왔을 때 지지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준다거나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쪽 구간에서 매수 관점은 추천드릴 수 있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더리움 단기적으로 매매 전략까지도 좀 꼼꼼하게 세워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맵 프로토콜 55.77%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19.02원의 가격입니다. 티드랍 24.19% 상승해서 3.24원, 아치루트 23.13% 상승하고 있습니다. 197원입니다. 머신 익스체인지 코인 21.95% 상승하고 있습니다. 13.61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토렌트 20% 상승해서 0.0012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센트 30.17%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67.5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알렉스 6.71% 하락해서 139원, 엘프 6.69% 하락해서 558원입니다. 일드길드게임즈 5.93% 하락하고 있습니다. 634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펠라즈 5.38% 하락해서 3,146원의 가격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반등을 시도하면서 알트코인 중에서 일일이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좀 존재했는데요. 우선 맵 프로토콜을 다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프로토콜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다시 보고 갈게요. 네, 맵 프로토콜 56.27%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8원의 가격입니다.
맵 프로토콜 코인은요, 이 개발자들이 간단하고 또 편리하게 옴니체인 앱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3 상호 운용성을 위한 옴니체인 프로토콜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블록체인 간의 이 상호적인 운용성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촉진하는 다리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맵 프로토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맵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어제자 캔들에서 강한 매수세, 즉 네. 펌핑이 들어와 주었고요. 근데 다만 펌핑이 들어왔을 때 주요 저항 매물대 구간이었던 네. 30.2원 구간을 돌파를 실패해주고 지금 꼬리를 말아 내리는 매도세의 형태로 캔들 패턴이 마감이 되었고요. 네. 그다음 오늘자 캔들 패턴도 종가 기준으로 살짝 올라갔었지만 지금은 마찬가지로 꼬리를 말아 내리는 네. 음봉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으로 보시면 되고 네.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가격이 최근에 변동성이 크게 나왔었으니까 나도 네. 진입하고 싶다. 나도 신규 매수해가지고 이익 실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추격 매수를 하는 건 거죠? 네? 추격 매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추격 그렇게 매수로 하면? 진입을 하는 거지만 네. 어제자 캔들에서 진입을 하신 거면 모르겠으나 현재는 명백한 네. 이제 누가 봐도 옆집 하락. 철수 할머니 아저씨가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고요. 매도세가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금 관점에서 추격 매수, 신규 매수는 위험하다. 근데 다만 네. 장기적으로 이제 코인을 이제 이 보유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일단 지금은 240 이동평균선 밑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역배열에 가까운 코인이고요. 네. 하방인비 강한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었기 때문에 네. 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지금은 상방으로 꺾인 모습이고요. 20 고가 이동평균선 부근을 지금은 터치를 해주었고 네.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 다만 6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하방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고요. 네.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 22동평균선에서의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62동평균선과 22동평균선 밴드 간의 이격도가 크지 않죠. 네. 그럼 22동평균선과 62동평균선을 한 번에 가격이 돌파를 해주면서 네. 22동평균선이 62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를 해주게 된다면은 가격 반등 가능성이 조금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은 다음 저항 구간인 120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이렇게 보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매수 관점을 노리시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 신호등 지표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현재 지금 보았을 때 네. 노란색 응축 구간에 지금 가격이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방적으로 팍 튀어 올랐지만 밴드 2선 구간 돌파를 실패하였고 지금 네. 말아 내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재차 밴드 2선 네.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진 않고 가격이 방어 중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하단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 혹은 62동 평균선에서의 지지를 받아주는 선에서 가격이 마감 이후 저희 네. 이 신호등 지표 신호가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네. 그쪽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호등 지표를 함께 활용해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7979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급등한 코인을 좀 살펴봤는데요. 반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자로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또 급락을 하고 있는 코인도 존재합니다. 바로 센트인데요. 센트 가격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센트 25.51%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72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센트 코인의 경우에는 매우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 이슈가 있었지만 이 상승을 했었을 때는요. 센트 코인 측에서 이러한 거래 종료, 이 지원 종료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신청이 인용되면서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줬었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자로 이제 상승분을 전부 반납해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센트 어디까지 더 떨어지게 될지, 어디에서 우리가 이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네.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펌핑이 나와주었었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신고점을 갱신하고 하락 반전형 패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어떤 건지 기억나실까요? 하락 반전형 패턴 중에서 삼각형이고요. 네. 고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디센딩 트라이앵글. 네, 정답이고요. 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네. 비아님처럼 네.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셔야지. 너무 눈빛이 가면 사이로 보이는 눈빛이 간절했어요. 제가 못 맞추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맞춰 주실 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비아님은 모범생이시기 때문에 네. 저는 믿고 있었고요. 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믿고 있을 테니 네. 맞춰 주셔야 되고요. 네. 아, 나는 이런 패턴들 궁금하다. 조금 차트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어디로 들어와야 될까요? 바로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으로 네. 들어오셔서 차트 관련 질문 주시는 거는 언제나 환영이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 가시고요. 네. 지금은 이제 디센딩 하락 반점형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고 네. 64원 이 넥라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말은 즉슨 신고점을 갱신을 하였고 현재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쌍봉을 형성을 해 주었으나 저점 구간 매물대를 유지를 해 주었고요. 네. 근데 다만 재차 고점 갱신은 실패해 준 모습이에요. 어. 고점을 낮춰주고 있다라는 것과 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 관점에서 신규 매수세가 등장할 만한 일이 적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강하게 터져줬었으니까 힘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 그래서 이 64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네. 이제 이전 구간에 평단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런 구간, 뭐 20원, 40원, 50원 구간의 평단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네. 이제 매도세로 이익 실현이 나올까 줄 것이고요. 그러면 매도세가 가속화가 될 텐데 네. 그러면은 강한 매도세, 즉 패닉셀이 나와줄 수도 있고요. 그럼 이 64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작도적 관점으로서 어느 구간까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느냐? 일단 형성되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재차 크게 상방으로 폭발 나온 시점이 네. 29.7원이에요. 그럼 현재 구간 이탈 시 29.7원 구간까지도 가격이 빠져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코인이 상장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네. 22평과 62평 그리고 와, 240 근데 정도만 그림을 나와주고 있는 엄청 모습인데 멋들어지게 그렸네요. 이렇게 쑥 올라갔다가 옆으로 가고 있네요. 네, 이런 경우가 사실은 별로 없는데 네. 센트 같은 경우 이제 강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중요한 거는 20과 60 이동평균선 정도밖에 생성이 되지 않았지만 네. 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은 단기적인 추세가 하락 추세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전 다른 코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현재 관점에서는 뭐 급등이 들어오지 않는 한 네.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한 상방으로 전환은 힘들 것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29.7원까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지지 구간이 62동평균선으로 하나 더 있어요. 그 구간 가격대는 현재 42.8원 정도 구간이고요. 네. 조금 더 올라와주게 된다면은 뭐 45원, 46원대로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신규 매수 관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29.7원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이 62동평균선을 터치해주고 반등이 나올 때 한두 틱 정도의 캔들만 먹겠다는 네. 관점으로서 단기적인 매수 관점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실시간으로 또 급등하는 종목, 또 급락하는 종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급등락하는 종목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흐름을 읽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봐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내가 가진 종목 더 갈 수 있을까? 내가 관심 종목으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이 코인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식하시고 참여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장이 어지럽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종목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랩터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종목도 뒤에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올라올라타님께서 오랜만에 질문 주셨네요. 뭔가 조만간 위드가 날아갈 듯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위드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먼저 보고 갈게요. 네, 6.03%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25원에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위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스포츠 선수, 클럽, 에이전트, 팬들을 연결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스포츠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위드 플랫폼 안에서 선수 경력, 정보를 좀 수집하고 플랫폼 내 홍보 기회를 선수의 스포츠 경력 개발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위드 코인 더 날아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였었으나 재차 지금 복귀를 해주었고요. 기울기가 다른 하락 추세선 두 개에서의 저항을 봐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큰 하락 채널 구간은 돌파를 해주었고요. 이 기울기가 약간 강화된 하락 채널 같은 경우에는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은 저항을 봐주고 있는 모습이고 저항의 캔들 패턴의 형태가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죠. 네. 영망치형 캔들 패턴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영망치형 캔들 패턴으로 마감이 된다면은 이런 형태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가격이 조금 빠져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고요. 근데 다만 현재 저점을 높여주고 있어요. 네.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이제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형태로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 수렴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느냐 아니면은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해주느냐를 중점으로 체크를 하시고 수렴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전저점 구간인 이쪽 구간 매물대 가격대로 따지면은 9.2원 정도 구간이고요. 이쪽 구간에 수평 지지선이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수렴 하단 이탈 시에는 9.2원도 같이 이탈을 해주시는지 체크를 하시고요. 저희 신호등 지표로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신호등 지표 관점에서는 현재 노란색 구간, 응축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밴드 이선 돌파 이후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다만 근데 현재는 242도 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신규 진입하는 것은 약간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느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느냐 상단 쪽에 밴드 1선 저항 구간이 14.25원 정도 구간이에요. 14.3원 정도 구간이네요. 그럼 14.3원을 돌파한 이후에 저희 신호등 지표가 등장을 할 때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밴드 이선 구간인 가격대로 보았을 때 9.6원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신호등 지표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은 그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라올라타님께서 펜시도 질문을 주셨거든요. 펜시랑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펜시는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네, 펜시 6.15% 상승하고 있습니다. 16.58원에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펜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었죠. 숏폼 컨텐츠 그리고 또 NFT 컨텐츠 플랫폼 셀러비의 이 핵심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요. 또 크리에이터랑 사용자 모두에게 보상을 제공해주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펜시의 차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펜시도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시코인 같은 경우에도 일단 고점부터 추세선을 연결을 해야 하지만 이 고점 부근 캔들이 꼬리가 상당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캔들부터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해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하락 세기형 패턴이 등장 중이다. 하락 세기형 패턴은 상승 반전 패턴이고요. 그러면 현재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주었어요. 그쪽 가격대가 15.15원 정도 구간인데 이쪽 구간을 살짝 이탈했지만 돌파 리테스트 반등 나와주게 되면서 가격 저점을 높여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진입을 하기엔 조금 애매해 보이지만 하락 세기형 상단부 구간인 이제 상단부 구간과 그 다음에 상단 매물대 구간인 18원에서 상단부 가격대는 19.2원 정도 구간이니까 19.2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하락 반전 패턴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상승 반전으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니까 돌파 이후 리테스트 구간에서 진입을 고려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아까 질문을 주셨을 때 한번 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날아오를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상승 반전 패턴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전에 변동성이 강하게
들어와 주게 되었을 때에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하락 반전형 패턴 돌파 시 네. 상승 폭발이 나와줄 수도 있겠고,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는 폭발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네.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240 이동평균선을 포함한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평선에 응축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응축 이후 폭발이 반향이 나와준다라는 얘기고요. 네. 지금은 근데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으로서는 상방 폭발보다는 하방 쪽으로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고, 그럼 그 구간이 아까 하락 세기형 패턴 네. 구간을 돌파해 주면서 그 돌파해 주는 구간이 240 이동평균선을 같이 돌파해 주는 구간이에요. 네. 그럼 저항 구간을 돌파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리테스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의 응축 구간도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주겠죠. 네. 그럼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줄 시 보조 지표를 키고 보았을 때 이 하방 쪽에 과매도권에서 응축하고 있는 이 보조 지표들이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과매도권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예측하신 것처럼 상방 쪽으로 폭발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것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라타님께서 아무래도 정말 정확한 이 관점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랑 함께 예측한 대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코즈부투데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종목을 준비하셨다라고 들었는데요. 준비되셨으면 두구두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준비 바로 되셨나 봐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네, 오늘 저의 관심 종목 코인은 바로 옵저버 코인이고요. 옵저버 코인 현재 가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8.31% 상승하고 있는 옵저버입니다. 2.099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우리 옵저버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옵저버 코인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옵저버 코인 같은 경우에도 막 상당히 긍정적인 코인이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 코인이 뭐 무작정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네. 최근 이제 코인들은 이제 하락장 쪽에 가까운 모습이었고요. 하락장 쪽에서 그러면은 추천 종목을 어떻게 골라볼 수 있을까? 어떤 코인이 관심 있게 볼 만한 코인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네. 상승 반전 가능성을 이제 시사해주는 상승 반전 가능성 패턴이 등장을 해주는 코인들로 추천 종목을 한번 드려야겠다. 관심 종목으로서 추천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게 되었고요. 네. 옵저버 코인이 왜 관심 종목이냐? 신호등 지표로 넘어가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현재 보았을 때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게 된다면은 저희 지지 구간, 노란색 구간에 있지만 노란색 구간에 있다고 가격이 상승을 하지 않느냐, 하락을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이 노란색 구간에서 매수 신호라든가 매도 신호를 일방적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이 응축 구간에서 지지선 혹은 저항선에서 매도 신호나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하면은 진입 관점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았을 때 오늘자 캔들에서 지금 이 신호등 지표 네모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는데 상승 다이버 신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상승 다이버 신호가 등장을 하게 됐을 때 이 큰 네모이고 이 큰 네모는 조금 더 강한 신뢰도가 높은 신호인데 지금 보았을 때 이 밴드 2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등장을 해주고 있죠. 어제자 코인이 강한 펌핑이 들어왔었지만 엄청 겹쳐져 있네요. 네. 떼수건인 줄 알았어요. 네. 네, 강한 펌핑이 들어와 주었었지만 60 이동평균선을 저항을 받았고요. 60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았지만 네. 이 밴드 이선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고 현재는 양봉 캔들이 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서 가져와 보게 되었고 네. 그럼 관심 종목으로서 언제 진입을 했느냐, 언제 진입을 할 수 있느냐. 네. 일봉이기 때문에 4, 5배 낮은 시간봉인 6시간봉으로 내려가고요. 6시간봉으로 내려갔을 때 무작정으로 진입을 해라. 이건 아닙니다. 다시 이동평균선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6시간봉으로 내려간 이후에 지금은 하반 기울기이지만 네. 현재 지금 바닥을 다져주고 있어요. 그 말인 즉슨 네.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 반등 시에는 이동평균선이 상반 기울기로 전환될 것이고요. 그럼 6시간봉의 20고가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주고 리테스트가 나와줄 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됐다면은 그쪽 구간에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까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 코즈부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역시도 세심하게 전략 세워주신 랩터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티라노사단 코즈부 투데이의 노란 톡방은 24시간 여러분을 위해 열려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오후 7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인 고민 해결은 티라노사단과 함께 내일도 코즈부 투데이 본방사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